맨발 걷기로 말기암도 완치했다는 박성태 교수님의 후기를 비롯해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좋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허리 디스크가 있고 평소 발바닥 통증이 좀 있는데요. 저처럼 척추나 발바닥, 관절 쪽 통증이 있는 사람도 과연 맨발 걷기 해도 될지, 또한 추운 겨울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원리와 장점, 단점,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릴 텐데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맨발 걷기 대체 어디에 좋은 걸까? 첫째, 땅과 접촉하여 치유하는 어싱 효과. 이 이론은 2011년 미국의 케이블 TV 사업가와 심장 전문의가 함께 주창한 것으로 과학과 의학을 접목시킨 치유법입니다. 바닥에 서서 신발을 신고 어싱 테스트기로 몸의 전압을 재면 300mV 이상의 전압이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맨발로 땅 위에 서는 순간 그 숫자가 바로 0으로 떨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땅의 음전하와 우리 몸의 양전하가 만나 중성인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나 혈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할수록 독이 되는 거죠. 이 활성산소가 바로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땅을 밟으면 땅의 음전하가 발을 통해 몸속으로 타고 들어와 양전하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또한 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건강한 혈액일수록 적혈구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밀어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적혈구들은 밀어내지 않고 자꾸 서로 달라붙어 있으려고 해서 적혈구가 뭉쳐지고 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혈관질환은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하면 적혈구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질환의 위험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ATP 생성 효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만드는 효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걸어도 몸을 움직이면 결국 피곤해지는데 맨발로 걸으면 이 효소 증가로 인해 몸을 써도 되려 활력이 생기고 힘이 막 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둘째, 자연 지압 효과. 발은 신체 기관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장기의 혈자리가 분포되어 있어 몸 어디가 아플 때 발바닥을 지압하기도 합니다. 자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고 몸이 이완되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등산로를 걷다 보면 흙, 나뭇잎, 돌 등으로 인해 발바닥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자극을 받게 됩니다. 천연 지압인 셈이죠. 이렇게 모든 장기가 골고루 지압을 받게 되어 몸속 노폐물이 제거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압뿐 아니라 발의 근육이 발달되어 반사신경이나 균형감각이 발달하게 돼 자주 넘어지던 사람도 균형감각이 살아나고 쉽게 골절되던 사람도 그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뒤 불면증이 없어지고 만성질환이 낫고 활력이 생기니 삶이 즐거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요? 몇 가지 질문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 오히려 족저근막염에 걸렸어요. 계속해도 되나요?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만약 생겼다면 최대한 발 뒤꿈치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쉬고 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걷고 나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치료하는 운동부터 먼저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운동을 통해 족저근막이 부드럽게 스트레칭되고 근육이 생기면 재발의 염려가 줄어들게 되니 그때부터 다시 맨발 걷기를 시작해도 됩니다. 족저근막염 치료하는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판이나 계단을 이용해 스트레칭을 합니다.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최대한 이완시켜줍니다. 또 다른 운동은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듯이 움직여줍니다. 발가락을 쫙 펴고 발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면 그동안 굳어있던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고 푸코어가 생깁니다. 발가락으로 물건을 짚는 듯이 연습해도 됩니다. 단,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면 쥐가 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으로 마사지를 해줘도 좋습니다. 바닥에 대고 살살 굴려주면 지압 효과가 있어 아침에 하면 붓기 제거, 자기 전에 하면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알려드린 3가지 운동은 족저근막염 재활 운동에 좋으니 통증이 있으시다면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맨발로 걸어도 될까요? 네, 맨발 걷기를 해도 됩니다. 척추 협착증은 좁아진 척추관도 문제지만 신경이 막혀 온몸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디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MRI 촬영을 해봤더니 걷기 운동을 하지 않은 환자들은 수액이 말라있고 걷기 운동을 한 환자들은 디스크 속 세포가 활성화되어
수액의 물기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척추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정성근 교수가 추천하는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 역시 걷기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약보다 식보, 식보보다 행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뜻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약보다는 음식이 중요하고 음식보다는 걷는 게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치료법입니다. 단,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빨리 걷기와 등산처럼 언덕길 오르기는 좋지 않습니다. 평지를 맨발 걷기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디스크 손상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많이 걷는 것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바닥 통증으로 집에서도 맨발로 서 있기 힘든데 해도 될까요? 평소 지속적으로 발바닥 통증이 심각한 분들은 족저근막염이 아니라면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족저근막염과의 차이점은 발 뒤꿈치를 들었을 때 통증이 심해지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발 뒤꿈치를 들었을 때 통증이 없다면 지방패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꾸준한 재활 운동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지방패드 증후군은 완치가 어렵고 테이핑이나 쿠션 깔창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발바닥 통증은 무조건 족저근막염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 주사나 체외 충격파 치료만 계속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병명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발 모양의 변형이 심한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데 맨발로 걷다가 상처가 나면 어떡하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족부질환, 일명 당뇨발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족부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딱 하나로 꼽긴 어렵고 말초동맥 질환, 감염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겨납니다.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아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체온 조절 능력에 이상이 생겨 피부 보호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위험의 소지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무작정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까지 가기가 힘든데 집 근처 아스팔트에서 걸으면 안 되나요? 맨발 걷기의 원리와 핵심은 첩지입니다. 맨발로 땅에 섰을 때 중성인 0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시멘트로 발라진 아스팔트 위에서는 첩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동네 뒷산, 공원 잔디밭, 자갈밭, 모래사장 등 이런 곳에서 맨발로 걸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해보려는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평생 신발 안에 고이 감춰왔던 발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맨 땅에 꺼내놓으면 발도 당연히 놀라기 마련입니다. 걷기 전 준비 운동도 필수이고요. 처음에는 5분 정도만 걷고 익숙해지면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셔야 해요. 걸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습관도 버리셔야 합니다. 간혹 등산을 가도 서로 경쟁하듯 빠르게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분들이 계신데 맨발 걷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땅의 모든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발바닥 전체가 땅에 한 번씩 다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나 부부끼리 걸으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뭘 주의하냐면 서로 얘기하면서 걷다가 바닥에 집중하지 않아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것에만 집중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입산 금지 구역처럼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시면 안 됩니다. 맨발로 걷기 참 좋은 계절이 지나고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겨울에도 맨발로 걸어도 되는 건지 건강해지려다가 되려 병을 얻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겨울에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준비물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선 발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발을 제외한 신체 모든 부위의 보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모자와 장갑도 필수입니다. 접지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 보온도 유지하려면 우선 두꺼운 보온 양말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바닥과 닿는 면의 발바닥 부분에 1개, 발 뒤꿈치 쪽에도 1개의 구멍을 뚫어 그걸 신고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발가락과 발등 쪽은 약간의 보온이 가능해지죠. 여기에 요즘 발바닥에 붙이는 작은 핫팩들이 있는데 그걸 발등 쪽에 붙여주어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핫팩은 꼭 맨 피부가 아니라 양말 위에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도 너무 춥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겨울용 어싱 양말이나 어싱 스트랩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들이 많아 정말 접지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잘 골라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추워서 나가기조차 싫어진 계절이 왔는데 맨발로 걷기까지 하라니 엄두가 안 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가 제일 따뜻한 시간에 근처 잔디밭에서 5분, 10분 걷기. 막상 나가서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진짜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아픈 모습을 상상하면 그냥 지금 좀 귀찮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건강한 삶을 위해 잠깐의 귀찮음을 이겨내시기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에게도 공유해서 건강 전도사가 되어보세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